안녕하세요.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사카로마이시스를 이용한 산업용 발효 반응기에서의 에탄올 생산 공정의 디자인과 스케일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고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료를 대체할 저탄소 재생 가능 연료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이오 기반 연료 생산 공정을 설계해보고자 합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드랍인 퓨얼이자 공정에서 다양한 원료로 활용되는 중요 물질입니다. 이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은 이미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발효 반응에서는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탄올과 CO2를 생성합니다. 저희는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노드식과 억제항을 적용해 반응 속도를 모델링했습니다. 반응기 타입은 CSTR을 선택했습니다. CSTR은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공간, 시간 대비 수율이 높고 pH, 온도 같은 조건 제어도 쉽습니다. 또한 실제 산업에서도 수백 미터 세제곱 규모의 멀티 스테이지 CSTR 캐스케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본 프로젝트의 설계 목적에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은 모델링 파트입니다. 본격적인 설계 전 참고했던 논문들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랩 스케일에서의 발효를 위해 모노드 타입 모델을 다뤘습니다. 주 반응물인 글루코즈 2%가 들어간 배지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멸균된 시럽이 있는 부피 플라스크에 배지들을 넣고 각각 12, 18, 25도로 유지합니다. 이때 생성된 에탄올의 양을 RFGC 기법으로 구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면 LNH 무한대 -HT와 시간이 선형적인 관계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1차식의 기울기는 반응 속도 상수 K입니다. 이 모델은 발효 공정에서의 어느 부분이 1차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질 농도 조건이나 발효 단계에만 적용 가능하고 다른 물질 대사 반응, 에탄올 이니비션 반응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두 번째 논문에서는 위 단점들을 보완하며 루드킹 파이렛 모델링을 제시했습니다. 바이오매스의 성장 속도를 뮤 SPX로 나타냈는데 이 식에서 FP를 도입해서 에탄올 독성에 의한 생산량 감소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S식에서는 생성물 이니비션 반응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제공해서 계산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X는 성장 개수가 조건에 따라 거의 일정해서 1차 반응과 유사할 것입니다. SP 또한 이러한 X 변화량에 대해 선형적인 거동을 보일 것입니다. 모델링을 위해 먼저 X의 반응 차수를 확인한 후 S와 P가 X의 변화량에 대해 선형적인 고동을 보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한 데이터들 중 선정한 조건에서 각 파라미터의 값을 구하고 이 값들을 모델에 대입합니다. 이때 계산된 값과 실험값의 오차를 확인해서 저희 모델이 유효한지 검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바이오매스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0차부터 2차까지 0.5차 간격으로 분석했고 1차에서 가장 높은 R제곱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참고한 논문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8개 모두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응은 1차 반응에 가장 가깝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한 조건의 데이터들에 대해 0.9차와 1.1차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적은 차이긴 하나 R제곱의 값이 여전히 1차 반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응을 1차로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델링이 유효함을 보이기 위해 X의 변화량과 SP의 변화량을 플로팅하였습니다. 앞에서 보듯 이는 높은 R제곱값과 함께 선형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참고한 논문에서 설정한 조건 중 저희는 가장 높은 생산율을 보인 특정 조건을 선택하였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과 같습니다. 해당 조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희는 각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하였으며 각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파라미터들을 넣고 저희 모델을 통해 최종 X, S, P 값을 계산했습니다. 계산값과 실험값의 차이는 화면에서 보여주듯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모델은 충분히 유효하며 이를 저희의 최종 모델로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모델을 선정한 후 저희는 총 부피 50리터, 작업 부피 20리터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일럿 스케일에서의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케일에서도 저희가 설계한 모델처럼 바이오매스 및 글루코즈와 에탄올 변화량이 바이오매스의 변화량에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면 해당 모델은 유효하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듯 기존 랩 스케일의 작업 부피의 20배에서도 1차 반응이 가장 높은 R제곱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량 또한 저희 모델처럼 어느 정도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며 따라서 저희 모델은 더욱 큰 규모에서도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스케일업 파트입니다. 현재 산업에서는 배치 반응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배치 리액터는 운전이 단순하고 오염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준비 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동도에서는 불균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패드 배치, 유가지 공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지를 나눠서 공급하기 때문에 에탄올 생산 효율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존 방식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CSTR을 선택했습니다. CSTR은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해서 수율을 높게 합니다. 또 pH, 온도, 기질 농도와 같은 공정 조건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CSTR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내부에 남은 에탄올 농도의 변동 현상, 즉 오실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응기 안에 세포를 고밀도로 유지하는 세포 고정화 기술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생산성을 높여주고 반응 후에 생체 촉매의 회수와 재활용을 쉽게 해서 경제성도 높여줍니다. 스케일업 과정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지 유입량과 I번째 반응기의 미생물 기질, 에탄올 농도를 설정했고 각 반응기의 부피는 650m/세제곱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동일한 유량이 흐른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설계에서 연속 CSTR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운전되므로 I번째 CSTR에 대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으며 성장 속도식과 수율식을 대입하면 밑의 식이 도출됩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추정한 키네틱 파라미터를 이용해 에탄올의 수율을 계산해보면 0.4599가 나오고 기질이 소비될 경우 최종 농도는 에탄올 수율의 초기 기질 농도를 곱한 값인 23g/L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브로스 기준 2.9 볼륨 퍼센트 에탄올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당 에탄올 생산량을 계산합니다. 여러 논문을 참고해 목표 생산량을 5 곱하기 10의 4제곱 미터 세제곱으로 설정했고 연속 운전 시 시간당 생산 부피는 5.707 미터 세제곱 퍼 아워입니다. 그리고 에탄올 밀도인 789kg 퍼 미터 세제곱을 고려하여 생산 진량을 계산해보면 1시간당 4,503kg입니다. 최종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에탄올 농도가 23kg/m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유입 유량은 생산 진량을 에탄올 농도로 나누면 시간당 196m 세제곱이고 이 값을 스케일업 공정 전체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설계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해 각 CSTR의 부피를 650m 세제곱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이 값이 워시아웃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석 속도를 계산하고 세포 성장 속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설계가 워시아웃 없이 안정적으로 정상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의 레지던스 타임과 최적 생산량을 계산했습니다. 단일 CSTR의 레지던스 타임은 3.32아워이고 전체 반응기의 경우에는 13.3아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한 시간당 에탄올 질량 생산량을 전체 반응기의 부피로 나눠봤을 때 설계의 최적 생산량이 1.7g/L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헌에서 보고된 연속 에탄올 발효 생산성 범위인 1에서 2g/L와 유사합니다. 컨클루전 파트입니다. 저희는 키네틱 파라미터에 기반한 CSTR 캐스케이드 공정을 모델링해서 목표 수율을 얻었습니다. 여러 조건 속에서 아래와 같은 값을 구했고 이는 스케일업 과정에도 유효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저희는 생물학적인 부가 반응을 고려해서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마저도 측정 조건 아래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파라미터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이상 6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